오늘도 지푸라기 연구소에는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거든요. 그냥 진짜 우리 지푸라기 연구소 이름 잘 진 것 같아요. 잡을 데가 도저히 없어서 우리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진짜 화장실 가도 요 고민만 보고 밥 먹을 때도 내리면서 고민만 보고 전철 타도 고민만 보고. 놀라운 게 우리 빈센초 보고 지은 거 아닙니다. 네. 아 그래요? 이름을 지었더니 거기 지푸라기 변호사 사무소던가 나올 거야. 아 그래요? 나는 빈센조를 안 봤어요. 제가 졌는데. 네. 고 작가님이 저보고 한번 봐보라 그랬는데 제가 안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 나왔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정말로 다 보고 있고 그다음에 답변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니까 저희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또 사연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 박사님. 신사임당님 채널을 보다가 유튜브 알고리즘 덕분에 박사님을 알게 되어서 즐겨 듣는 애청자 김빵빵입니다. 우리 고모님 채널을 보셨네. 졸업하던 해에 같이 공부하던 친구의 권유로 게임 회사에 입사하고 5년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지 못하였고 이 길은 제 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들어가면 다음은 잘 되겠지라는 막연함 및 아버지의 강력한 추천으로 아버지께서 다니시던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게임 회사에 계속 다니게 되면 결혼을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게임 회사에 아직 다니는 제 친구들은 저보다 다들 일찍 결혼하여 제 생각이 틀린 것이 증명되긴 했습니다. 메타인지 높네. 메타인지 높아. 반성적 사고. 네, 반성적 사고 좋아요. 아버지께서 높은 직급은 아니셨기 때문에 금수저 이런 건 아니고요. 아버지께서 맨주먹으로 그래도 자식들 교육시키신 건 회사 덕분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입장에선 최선의 조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입사 후 바로 받은 업무에서 선배가 좀 드센 성격이었고 소심한 저는 쭈구리처럼 지냈습니다. 다행히도 3개월 정도 있다가 신설되는 팀이 있어서 그 팀으로 자동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팀은 업무가 CS가 강한 부분이 있는 팀인데 그럭저럭 버티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와이프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고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일에 대한 끝맺음을 잘 못하는 제 성향이 조금씩 문제를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지 못하여 업무가 밀리기 시작했고요. 회사 안에서 트러블이 쌓이는 증언도 발생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제 성격의 문제인가 해서 와이프와 상담센터를 방문하였고 좋아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임신 후 저한테 산후 우울증이 왔지만 상담센터의 도움으로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남자분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죠. 네. 결정적으로 작년에 저랑 맞지 않는 상사와 만나면서 문제는 심화되었습니다. 쌓여있던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대신 회피를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불안장애 진단을 받게 됩니다. 약물 처방을 받고 나아지긴 했으나 휴가가 오히려 불안하고 회사에서 전화만 오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회사 가는 길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올해는 다른 업무를 배정받아서 그 상사와는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같이 일하는 상사분들은 성격이 유하신 분도 있고 작년의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보고하고 피드백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여태까지 지내는 것처럼 지내면서 올해의 행운을 감사하며 지내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마음속에 일말의 불안감 및 불만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리했던 업무에서 잘못된 부분이 나와서 회사에 작게나마 손해를 끼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감과 나와 트러블이 생긴 사람들이 있고 해결의 기미는 안 보이고 해결할 수 있는지조차 의문이고 그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 어디까지 굽혀야 되고 어디까지 쌓아야 하는지 막연함 등이 마음을 항상 좀먹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저는 이 회사에서 벗어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죽는 수밖에 없다라는 무력감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카톡을 제외한 SNS는 전혀 하지 않고 유튜브 또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팟캐스트는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팟캐스트 오래 했는데 그렇죠? 네. 시네타운 19라는 팟캐스트인데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판타지 1세대인지라 신박사님과 동갑입니다. 그 계열의 책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찾아보니 달조, 독심호리, 임경배 작가님 소설 등 로크미디어와 인연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로크미디어는 달빛 조각사가 있었기 때문에 판타지를 좋아하신 분들은 벗어날 수가 없죠. 달조가 달빛 조각사죠? 네, 달빛 조각사예요. 판타지를 보며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서 시키는 일만 그럭저럭 하는 노예와도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게임도 이것저것 조금씩 하였고 다행히 가정에 충실하여 육아를 소홀히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훌륭한 친구네. 이 환경에서 뭔가 변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그냥 신세 한탄만 하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변화의 계기는 아주 사소했습니다. 제가 듣는 팟캐스터의 구성원이 변경되었고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되죠. 팟캐스트 사람 바뀌면. 이승훈 PD 라는 분의 통찰을 좋아해 들었던 팟캐스트인데 더 이상 참여를 안 하시더군요. 그래서 대안을 찾다가 유튜브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흥미 위주로 보다가 운명적으로 신사임당님을 만나게 됩니다. 10만 스토어인을 양성한 그 스토리가 끌렸고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에 보다가 신사임당님의 마인드셋을 보게 됩니다. 작은 크기로 일을 나눠서 진행하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일을 계속 도전하라. 신사임당님의 삶을 관통하는 마인드였고 나중에 이것이 안티프레질이라는 것을 깨닫죠. 이 친구 똑똑하네.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신사임당님을 되게 똑똑하다고 하고 높게 치냐면은 그 안티프레질이라는 개념을 아는 사람이 잘 없는데 작은 크기의 일로 나눠서 진행하라가 되게 안티프레질한 마인드예요. 이거는 진짜 거의 안티프레질의 이런 실행 강론 중에 거의 1번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되게 좋은 마인드예요. 그리고 여기서 연관 검색어로 체인지 그라운드 영상이 하나씩 잡히게 됩니다. 그렇지. 스마트 스토어 하면서 동기부여 받고 공부해야 되니까 우리 거 뜨게 되지. 처음엔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었고 이게 뭐지? 신사임당의 인터뷰 영상을 볼 게 많아서 뒤로 밀어놨습니다. 이게 뭐지? 그러다 아마 제가 처음 영감을 받은 게 실행력 관련한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운전하면서 봤기 때문에 라디오처럼 들었습니다. 정확한 영상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이후로 한 행동이 제가 평생 한 행동 중 제일 충격적이기에 아마도 맞을 것입니다. 이 행동을 하기에 마침 시기도 참 좋았고요. 바로 평일 아침에 등산을 하게 됩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가 실행을 해서 환경을 바꾸고 어떤 인스파이레이션, 영감을 받는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이게 뭐지? 뭔가 맞네 이분한테. 집 근처에 산이 있어서 갔다 올 만했습니다. 그리고 재택기간이 겹쳐서 아침에 가도 시간상 무리가 없었고요. 이게 재택금의 묘미인데 그렇죠? 달리기도 해보았지만 무릎이 아파서 그만두었습니다. 저도 달리기 하면은 막 너무 힘들어서 요즘에는 1시간을 걸으면서 10분만 뛰어요. 전력 질주 한 30초 하고 멈추고. 왜냐면 또 우리는 그게 좋다는 거 다 공부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지. 너무 막 오래 꾸준히 뛰어야 된다 이런 마음은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거를 또 하시는 분들은 그 호르몬 나와서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중독되셔갖고. 근데 그건 좋은 중독이죠. 왜냐면 몸이 건강해지니까. 산을 올라갈 때는 무릎이 안 아프고 새벽에 사는 뭔가 신묘한 기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달리면은 유튜브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네. 체인지 그라운드와 신박사 TV, 고신세, 홍신세, 그의 여러 신박사님 관련 채널들 등산하면서 듣기 때문에 전적으로 유튜브에만 맡기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인생 거셨네. 물론 고작가님이나 옹이사님 영상도 좋지만 역시 한국인은 나 한 가지. 이분 글 좀 재밌게 쓰시네. 그러니까 센스 있어. 센스가 센스 있어. 메타인지도 없고. 요즘 칭찬. 왜냐면은 고 작가님은 프로기 때문에 고 작가님은 편집자에다가 판권 검토에다가 지금 출판사 대표님이기 때문에 고 작가님 인정하면 게임 끝난 거예요. 그리고 스토리텔링 능력이 되게 스무스하게 되게 좋아요. 네, 역시나 한국인은 매운맛 아니겠습니까? 소소하게 웃기네. 또 순한 맛을 좋아해서 저를 싫어하는 분들도 겁나 많아요. 왜냐면은 진라면 순한 맛 좋아하시는 분, 나는 왜냐면 매운맛보다 오히려 순한 맛 좋아하거든. 그것도 나랑 달라. 그러니까 등산을 하면 이분 진짜 글 잘 쓰시네. 재밌네. 진짜 글 잘 쓰시네. 등산을 하며 유튜브를 들으며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바꾸었습니다. 간단히는 독서가 되겠네요. 왕공, 일취월장, 40페이지쯤 남았습니다. 을 책으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초집중을 2북으로 읽었습니다. 다음 책은 이거 관련해서 이따 말씀드리죠. 3월 중순부터 시작했으니 이것도 재밌어. 일단은 졸꾸러기의 범주에는 간신히 턱걸이했습니다. 우리 졸꾸러기가 뭔 줄 아네. 그러네. 졸꾸러기는 일단은
상황이 안 돼서 매운맛 영상 많이 보셨네. 2주에 진짜 많이 봤네. 2주에 이게 2주마다 한 권인데 한 달에 2권인데 제가 또 이거를 맥락적으로 정해 드렸죠. 내가 당장 지금 아침에 우유 배달하고 그러야 되면은 남는 시간에만 읽어도 졸꾸러기인데 일단은 보편적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가우시안 분포에서 좀 하위 10% 상위 10% 빼고 80%의 사람 여러분 한 달에 2권 책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또 삶이 바뀝니다. 아주 훌륭해요. 근데 고약한 씨 되게 몰입하셔서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어요. 내가 옆에서 보면 알거든요. 근데 이것이 운이 좋은 게 3일 교육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편도 1시간쯤 되는 거리였습니다. 아주 훌륭하네. 여기서 30분 정도는 집중해서 책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40분 정도는 그나마 이만큼 읽었습니다. 현재 제가 책을 읽는 대부분의 시간은 화장실입니다. 아니 치질 안 걸리게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회사에서는 이북을, 집에서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독서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완공일치월장은 누구한테나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여러 번 읽는 거. 똑똑하네. 그러니까 좀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 그렇죠? 한번 읽을 때마다 서평을 새로 쓰고 녹음까지 해볼 계획입니다. 낭독까지요. 아웃풋. 그리고 틈틈이 제가 계획하는 책들을 읽을 거고요. 물론 신박사님 추천 도서입니다. 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어렵지 안 좋은 책을 읽을까라는 고민은 없습니다. 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어렵지만 뭐야, 했어봐. 그러니까 그거예요. 저희가 이 문장이 좀 애매하게 왔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좋은 책을 고르는데 고민이 없다. 이 문장이에요. 작년 대비 현재까지 변경된 부분은 1. 운동, 등산, 주말을 포함하여 매일 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새벽 4시 일어나서 1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5시 반쯤 집을 나섭니다. 안 가면 이상한 경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인지부조화. 이 독서, 아직까지 한 달 2권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해요, 우리 졸꾸러기님. 데일리 리포트, 폴라리스 등의 책을 보지 못하여 아직은 허접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연말에 지금 막 고 작가님이 이거에 이 폴라리스에 대한 요청이 너무 많아서 이게 절판됐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 몇 배 업그레이드 된 거 준비하고 있어요, 고 작가님이. 체인지 그라운드를 통해서 내려고 지금 이것만 벌써 준비한 지 2달 넘었고 이제 우리가 이걸 정기적으로 낼 거예요. 왜냐면은 너무 요청이 많더라고 생각보다. 그다음에 간헐적 단식. 체중이 71에서 73kg 정도로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68에서 69로 왔다 갔다. 이 간헐적 단식은 직방이에요, 효과가. 게임, TV, 판타지를 포기했습니다. 왜? 그거보다 재밌는 거 많잖아요. TV는 완전히 끊을 수 없는 게 그러다가 와이프랑 대화도 끊기더라고요.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와이프와 같이 TV 보는 시간을 종종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지혜롭네. 지혜롭기까지. 지혜롭네. 근데 이 사람 장난 아니네. 그러니까 이분은 조금 사람들과 어울려서 하는 거 조금 어려워하는 반면에 일단 자기가 신뢰할 수 있고 친한 그 소수와 그냥 어떤 본인이 일을 진행할 때는 너무나 탁월하게 잘하시는 분이네. 여기까지만 보면 매우 훌륭한. 그러니까 매우 훌륭해. 내가 그래서 소름 돋았어. 자리 까셔야겠네. 여기까지만 보면 매우 훌륭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빠진 게 있습니다. 메타임지입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건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네. 제일 훌륭한 도구인 데일리 리포팅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해봤는데 아이폰 캘린더 기능 중에 이 행동을 어디서 할 것인지 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 활용하면 좋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집, 회사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평가 수준 낮은 보통 우수를 항목으로 추가하면 그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노트에 쓰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어 저만의 방식으로 남기고 있어요. 아주 잘하는 거예요. 아직 100% 솔직하게 쓰지는 못하고 있어서 효율은 떨어집니다. 누가 보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것 같죠? 다 보고 있습니다. 저의 1차적인 목표는 퇴사입니다. 목표식이나 되기 때문에 그냥 홧김에 퇴사는 아니고요. 똑똑하네. 일단 스마트 스토어, 유튜브 등을 할 수 있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유료 강의도 듣고 있고요. 수면 아래 오리의 허우적거림을 모르는 바가 아니나 회사에 있던 밖에 있던 허우적거리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럴 바엔 제 의지대로 허우적거리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월급은 잘 들어오고 있으나 경주마 같던 시야를 벗어난 지금은 훌륭한 노예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탈출을 위한 탐색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 업무는 업무대로, 탐색의 시간은 시간대로 가지다 보니 독서 시간이 부족해진다. 그럼 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죽도 밥도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독서 시간을 늘리기에 체력을 늘리려고 운동 시간을 꼭 넣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 탐색과 독서 둘 다 어영부영해지는 느낌입니다. 여기서 하나 정리해 줄게요. 진짜 본인 일이 바쁘면 한 달에 한 권 읽어도 이런 상황은 졸꾸러기라는 거예요. 가용 시간에 보통 사람은 한 달에 2권 읽게 되기 때문에 그걸 제가 기준으로 잡은 거지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은 자리 잡기 전까지는 이거 시간에 투입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단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독서는 주가 아니라 부입니다. 회사 업무 잘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설사 퇴사를 하신다 하더라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업무를 최상으로 뽑아내기 위해서 고민하고 그걸 잘 해내기 위해서 독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일을 잘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경제적 준비는 스마트 스토어도 가닥을 잡고 있는데 접근성이 쉬운 부분도 있고 행동 경제학 관련 서적을 꾸준히 읽고 공부하면서 적용한다면 블랙스완이 출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토어와 공부 둘 간 균형을 절묘하게 잡아야 하는데 어렵습니다. 하나에 집중하면 좋겠지만 앞으로 걸어가면 둘 다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하나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그럼 스마트 스토어 공부하는 게 더 맞는 거예요.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 줄게요. 제가 온전히 쓸 수 있는 새벽 시간을 확보해가고 있지만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진행이 더디기만 할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어서 새벽 외에는 어렵습니다. 신 박사님처럼 집에서 유령처럼 지내고 싶으나 와이프가 포스트 마스터 바로 연예인 됩니다. 저도 유령처럼은 안 되고 씻는 거 꼭 같이 해야 되고 뭐 그 루틴이 있어요. 애 재우는 것도 제가 해야 되고 그것도 이게 또 인생의 또 재미입니다. 예, 쉽진 않지만. 저는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딸내미가 호박 같을 때 이렇게 비율이 그러니까 아기 때? 5등신일 때 그때가 제일 귀엽잖아요. 그때 안아달라면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제 벌써 6등신, 7등신이 돼서 키가 제 명치까지 온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더 안아주려고 노력했는데 그때도 안 올까 그 생각 나거든요. 뭐 이게 다 행복입니다. 마지막 목표는 국내 상품을 해외 수출하는 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인삼이라던가 다른 것도 찾아보면 나오겠죠. 호미 같은 무엇인가요? 달러도 벌고 국위선양도 하고 이 정도면 인생을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지 싶어서 최종 목표를 잡았습니다. 요건 좀 나중으로 미뤄도 돼요. 국내부터 잘해야 되고 이걸 잘하려면은 뭐 영어 못해도 아마존에서 파시는 분들도 많은데 영어 잘하는 게 훨씬 무조건 유리해요. 영어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중간중간 행하는 삶은 가족에 집중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할 수 있으면 아이들 공부도 제가 가르치고 싶어요. 학창시절 공부를 잘한 건 아니지만 졸거 하면 되지 않을까요? 졸거 하면 되죠. 오지선다를 찍는 공부는 제가 싫어했던 공부니 아이들에게 물려주기 싫네요. 글을 쓰다 보니 용두사미가 되고 있습니다. 사두사미일지도 모르겠네요. 드립도 잘 쳐. 거기다 초하는 걸레라고 하는데 초반에 글 쓰고 읽고 고치면 했는데 뒤로 갈수록 그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또 시간을 내긴 어려울 것 같아서 무리하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 넓은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글을 적는 것만 하더라도 정리가 돼서 좋긴 합니다만 제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은 더 또렷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아마 그 이메일 제목이 뭐냐면은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더 도움을 받고 싶어서 메일을 보냅니다. 이거예요. 되게 메타인지가 높고 이분이 고민 리서치를 보냈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못 찾았네. 약간. 아무튼 그래서 되게 똑똑한 분이에요. 똑똑한 분입니다. 다시 돌아가면은 결론은 현재 1+ 스마트 스토어 준비 와이프가 작게나마 하고 있습니다. 유아 아동복을 팔고 있어요. 플러스 독서 플러스 운동.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적당히 시간 배분한다고 하고 있는데 독서가 계속 후순위로 밀리고 있어요. 이 전략으로 가도 되는 건지가 의문. 아까 정리해드렸죠? 일찍 자려고 했는데 와이프한테 몇 번 혼나고 일찍 자니 대화가 잔절되고 싶이 하더라고. 근데 부부 금술이 엄청 좋네. 그러네요. 네. 와이프에 맞춰서 하다 보니 되게 가정적이야. 12시 수면 4시 기상 덕분에 4시 기상도 잘 못 일어나서 5시 반에 겨우 일어나서 등산 가는 형편입니다. 4시간만 자면 안 돼요. 6시간 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와이프랑 조금 협의 봐서 11시 반에 주무시든가 하면서 수면 시간을 좀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 책을 읽어보진 못했지만 수면 부채가 엄청 쌓이고 있을 것이라고 알고 계시네. 다만 간헐적 단식으로 졸리진 않습니다. 가끔 기절할 때 완전 맞네. 독서 순서 원래는 복잡계에 대한 이해 및 행동경제학 공부를 위해 콘텐츠의 미래부터 시작하여 너치순을 읽어가려고 했는데 가치관에 대한 확립을 위하여 베스트셀프를 먼저 읽는 것이 좋은가? 뭐 다 좋아요. 그거는 뭘 읽어도 솔직히 왜냐면은 이게 읽는 게 이렇게 나눠 읽어도 일주일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순서가 바뀌었다고 뭐가 세상이 바뀌진 않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추천 우리가 해둔 것 중에 땡기는 거 위주로 먼저 읽으시면 됩니다. 그것도 좋고, 저는 아직 이분이 그 스마트 스토어 준비하고 있잖아요. 스마트 스토어도 준비 관련된 책도 되게 많고, 그럼 그리고 이런 거는 실전 벤치마킹, 그러니까 실전에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정보라는 게 많아질수록 내가 하는 거에 맥락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공담, 실패담, 또 노하우 관련된 것도 완전히 파서 정말 섭렵 쭉쭉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분은 제가 끝까지 쓰고 고약감이 정리해드리고 끝낼게요. 이 두 가지가 고민스러워 조심스럽게 매일 쓰고 있습니다. 고민 다 해결해드렸죠? 원래는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감사 메일을 보내고 싶었는데 한 번씩 현타가 와서 이렇게 메일을 본다. 나중에 매출 많이 나면 그때 다시 보내세요. 아마 직장에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었으면 싱큐베이션이나 빡독에 도전해 볼 만도 했을 텐데 그건 욕심이라 조금만 뒤로 미루자고 합니다.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더불어 제 사연이 길기도 하고 해서 소개될 일은 없겠지만 제 이력이 좀 특이한 구석이 있어서 게임 회사 일하다가 이직이라던가 상사의 불화가라던가 혹시나 소개된다면 조금 각색부터 합니다. 다 말했는데 그러니까 걱정하지 몰라요 이거에 대해서. 네. 제가 이거 알기 거의 불가능할 그게 것 아니라 같은데. 너무 가끔 그런 게 있어요. 다 자기를 알아볼 것 같아서 내려달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죽어도 몰라요. 그러니까 착각이에요. 이 영상을 예를 들어 한 5만 명 본다고 하면은 1000명 중에 1명이 본 거거든요. 그 확률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특히 스마트 스토어를 하고 싶으면은 그런 거에 대한 감각이 빨리빨리 올라와야 돼요. 이게 얼마나 낮은 확률인가를 빨리 감을 잡아야 대성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다 보면 가끔은 아파 보이실 때도 있고 건강이 확 좋아 보이실 때도 많이 보입니다. 그 조명 때문에 그래. 거의 아픈 적 없어요. 아프셨다가 많이 좋아진 것도 알고요. 옛날에는 이제 한 3년 전에는 우울증 약을 많이 먹었는데 난 그걸 진짜 죽어도 안 먹었었어야 되는데 난 그것만 생각하면 진짜 억울해 죽겠어. 신 박사님은 진짜 우리나라의 기둥이시니 항상 건강 내가 기둥이면 기둥이 너무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냥 그 미원 같은 거 이렇게 그 여러분 삶에 그 얍실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활력소를 줄 수 있는 사람? 조미료 같은 거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미료. 제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진다면 뭔가 임계점을 넘거나 특이점이 발생한다면 또 메일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얘기 안 했는데 등산을 조금 하고 있다가 부터 블로그를 새로 만들어서 매일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글쓰기 실력이 일천에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작년에 2달간의 제 노력에 대한 인정입니다. 신 박사님의 선한 영향력이 한 사람을 조금이나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면 증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로그 여기 주소 해놨는데 이거는 더보기에다가 제가 링크 걸어드리라 그럴게요. 뭐 여러분들도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아마도 이 시간까지 일하고 계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서 주무시죠. 편안한 밤 되세요. 이 시간이 몇 시였지? 보내신 분 시간 보면 나오는데 저는 2시까지 일 안 해요. 잠자야 돼요. 저는 1시 이전에는 무조건 잡니다. 왜냐면 잠의 중요성을 깨달음부터 잠을 적게 잡은 적이 없어요. 솔직히. 예? 저는 괴로움이 있어도 일찍 자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왜냐면 이걸 제가 확실히 중요한 걸 많은 우리 졸꾸러기 분들에게 알려야 똑같이 따라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잠은 충분히 자야 된다. 뇌 다 썩는다. 글림프 시스템이 작용할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된다. 그 다음에 해마에서 뇌가 여러분이 배운 것들을 혼합할 시간을 줘야 된다.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셨죠? 아무튼 고민은 아까 다 고약가님과 저랑 중간중간에 말씀드려서 만약에 이게 올라갔는데 이게 이거 신경 쓰이면 말씀하시면 돼요. 저희가 내려드릴게요. 내리면 그러니까 그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걸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것도 테스트야. 테스트야. 만약에 그래서 신호가 진짜 오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할 거기 때문에 5만 뷰면은 그런 게 아까 블랙스완이에요. 이런 게 출연하는 거야. 그런 거를 이런 빅 플랫폼에서 테스트해볼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빅 채널에서 대형 채널에서 그런 것도 한번 맛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여기서 욕할 사람만 욕했고 좋은 사람 욕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 갖고 문제 삼으면은 그런 사람들 쌓아도 돼요. 내가 볼 때 솔직히 쌓아서 이길 줄도 알아야죠. 솔직히요. 그러니까 좀 내가 볼 때 아까 고약가님이 다 정리해 주셨는데 그냥 좀 성격이 내향적이셔서 그런 걸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스마트 스토어 하면은 B2C가 혼자 할 것 같죠? 지금은 그거예요. 회사 사람들만 잘 상대하면 되죠?
컴플레인이 어마어마해요. 커스터머 서비스가 진짜 뭐 지금 커스터머 서비스 파트 있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고 정말 어려워요. 그냥 제가 이쪽 스마트 스토어에 아는 사람들이 많고 초고수들을 많이 하니까 별별 얘기 다 드는데 진짜 이거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제가 진짜 이렇게 그 이름의 첫 글자만 돼도 알만한 닉네임의 첫 글자만 돼도 알만한 연예인이 지금 스마트 스토어를 하고 있대요. 근데 그분도 이 막상 해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조언을 받으면서 하고 있는데 왜냐면은 그동안은 자기가 그 대중 비즈니스를 했지만 처리는 매니저를 통해서 뭔가 돈 처리 이런 거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이제 은퇴 시기가 오니까 그 자기가 다 직접 해야 되잖아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일반인들은 하는데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거 자체가 너무 괴로운 거고 제가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뭐 팔았는데 다반품 오고 난리도 아니래요. 그냥요. 그만큼 생각보다 어렵다. 이분은 생각보다 좀 잘하실 것 같다. 라고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생각보다 너무 잘하고 똑똑해갖고 잘하실 것 같아.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거 보고 많은 분들도 느끼신 바가 많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너무 좋은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나중에 매출 빵 한번 터진 다음에 그때 잘 됐다고 또 성장 메일 한번 보내줬으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좋겠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근데 제가 이제 이거 끝내기 전에 여기까지 보셨으면 되게 끝까지 보신 분들이잖아요. 제가 그 자리에 한번 제가 좀 이렇게 가끔 작두 좀 타잖아요. 이분만 아실 거예요. 이분만 제가 소름 돋게 해드리면은 더불어 제 사연이 길기도 하고 해서 소개될 일은 없겠지만 이런 분들이 제일 소개되고 싶어요. 저는 그거를 정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럴 거예요. 진짜 이분이 이러실 거예요. 진짜. 왜냐면은 사연 고민 한 3, 4천 개 한번 보면은 이게 어소시에이션 룰 인공지능이 돼요. 이런 그룹은 이렇게 반응한다. 이게 어소시에이션 인공지능이거든요. 저는 기계학습을 하고 있어요. 3,000개 데이터 넣어갖고. 아무튼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연 소개는 여기까지고 저는 고 작가님이랑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